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30회 2부 시작합니다. 자,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겁도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안 울어요? 네.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감정이 완전히 메마른 뭐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네.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라 그냥 넌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네. 근데 겁의 눈물을 자극하는 영화가 코코 말고 뭐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코코 말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보노 오, 정도, 보노 정도. 진짜? 태극기 날리며. 아 쇼생크 탈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이요? 마지막 장면 너무 좋아요. 둘이 만날 때 있잖아요. 네. 그게 슬퍼서 바닷가에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너무 좋아서 그냥.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겁마저도 울려버린 영화 코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거의 잡스럽다 제작자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세 제품 유독 더 여러분들이 애정을 쏟아주시는 그런 제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구매까지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고요. 하루 두 알 코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코코입니다. 자, 이제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아주 기묘하고 신기한 모험을 그린 영화로요. 토이스토리의 시리즈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3D 등의 작품을 선보인 리 언크리치 감독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줄거리 소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장인 손문선 씨가 해주시죠. 네. 자, 코코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미구엘이라는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네. 이 소년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가족을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목이 코코인데 음. 주인공은 미구엘이에요. 네. 그럼 코코가 누구냐? 음. 미구엘의 증조 할머니가 네. 코코예요. 할머니의 엄마. 그때 마마 증조 코코. 할머니. 어. 네. 어떻게 됐냐? 배경은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이고요. 미구엘의 집안은 대대로 신발을 만들어 온 집안입니다. 네. 온 가족이 이 신발을 만드는 업을 삼고 있는데 이상하게 음악의 이응자만 들어도 다 질색팔색을 해요. 너무 싫어하죠. 음악은 절대 안 돼. 그래도 한글 쓰는군요. 네. 아, 신발이 숏. 성수동에 계신 분들. 네네. 근데 미구엘만 음악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몰래 뮤지션의 꿈을 키워갑니다. 근데 이런 배경이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죠. 네. 미구엘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뮤지션이었는데 음악을 한다 그러고 이제 가족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 이멜다랑 네. 이멜다와 고조 할아버지의 딸 코코를 버리고 떠났어요. 음. 그러니까 이 코코가 미구엘의 증조 할머니로 지금 계시는 거죠. 어쨌든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멜다는 고조 할머니는 생계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 만드는 일을 배웠고 이제 이게 이 집안의 업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멜다는 당연히 음악한답시고 떠난 남편이 너무 싫었겠죠. 그래서 가족 사진 재단 위에 가족 네. 사진에서도 얼굴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너무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온 집안의 가풍처럼 된 거예요. 네. 근데 미구엘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혼자서 기타를 만들어서 혼자 음악을 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다락방에서 몰래 이 어떤 멕시코의 최고의 뮤지션 비디오를 막 봐요. 네. 혼자. 그 사람이 에르네스토 델라크루즈라는 예, 유명한 뮤지션인데 이 사람 비디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는 뮤지션이 돼야겠다 이런 꿈을 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멕시코의 명절인 망자의 날, 죽은 자의 날이란 명절이 있더라고요 멕시코에. 그래서 이 망자의 날에 노래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미구엘이 그 대회에 나갈 결심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있는 멕시코에 실제로 존재하는 명절이고요. 이날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이름도 코코입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낚였네. 왓챠에 있거든요. 낚여가지고 이게 처음에 실사를 보여줬었나 싶어가지고 한 5분인가 10분인가를 봤어. 실사가 없는데 봤더니 그 다큐멘터리더라고. 그렇구나. 실제로 그러면은- 그 주황색 국화꽃을 쓴다고 합니다. 코코가 근데 무슨 뜻이지? 코코 할머니. 이름. 증조 할머니 이름. 할머니 이름인데 음. 딱히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럼 없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코코가 어린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유령, 도깨비, 귀신 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제목도 코코구나. 음. 그렇군요. 어쨌든 미구엘이 그 이제 노래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미구엘의 인생을 바꿀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하나는 가족 재단에 있던 고조 할머니 이멜다랑 이제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코코
요 가족 사진을 떨어뜨려요, 얘가. 네. 그래서 액자가 깨지면서 그 안에 사진 접혀져 있던 부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진 부분을 보니까 얼굴은 없지만 사진 속에 기타를 들고 있는데 그 기타가 그 유명한 델라크루즈의 해골무늬 기타인 거예요.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미구엘이 깜짝 놀라죠. 어. 아, 내가 음악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있었다. 어. 내가 델라크루즈의 고조손이었다니. 고손주라 뭐. 고조손. 어. 고조손. 그래서 미구엘이 이제 더 용기를 내서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꿈은 뮤지션이다. 나 노래 대회에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할머니가 단단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미구엘의 기타를 부숴버리고 말아요. 네. 코코의 딸이지. 그러니까 음악을 싫어하는 거를 대대로 물려줬다는 얘기지. 그쵸. 예. 근데 할머니가 이런 장면은 이제 우리도 주변에서 어렸을 때 흔치 않게 흔히 봤던 모습들이죠. 네. 음악 한답시고 이제 했다가 아빠가 기타 부시고 할머니가 기타 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구엘한테 벌어진 커다란 두 번째 사건이 됩니다. 네. 미구엘이 상처를 받고 집을 뛰쳐나와 버리는데 기타가 없으니까 노래 대회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델라크루즈 기념관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뭐 어차피 자기 할아버지 거니까 기타를 잠깐 내가 이걸 빌려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타를 몰래 훔쳐가지고 기타줄을 한번 촥 튕겨보는데 이때부터 미구엘이 유령이 되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망자의 날에 죽은 자의 물건을 건드리면 유령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었죠. 전 이 장면 다시 보면서 갑자기 그 정직한 후보가 떠올랐어요. 정직한 후보 2편. 이게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가 딱 가미되는 순간이잖아. 네. 영화의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순간인데 나름 그게 물론 말도 안 되는 판타지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야기 구조가 있고 그 납득이 되는 이 기승전결이 있잖아. 근데 정직한 후보는 그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바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할머니 사진 보고선 그쵸.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설정이 굉장히 성의 없잖아. 그래서 보면서 아, 이 차이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그 주황 색깔 그 꽃이 이렇게 쫙 마치 밑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건 베이스 자체가 만화니까. 맞아요. 예, 만화로 표현 3D 애니메이션인데 어쨌든 만화라고 표현한다면 표현 그 베이스 자체가 만화였으니까 조금 더 네. 저렇게 전개되는 게 이해될 수 있는. 네. 그리고 약간 이건 이제 좀 빌드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타 부시고 어. 얘가 자기 할아버지 델라크루즈인 거 알았고 약간 이런 빌드업. 되게 중요하거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이 영화의 설정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엔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공을 들이는 게 맞는데 정직한 후보에서는 그게 전혀 없었으니까. 정직한 후보 지난주에 0.5점을 주고 아 진짜? 조금 미안했던 게 74만 명이더라고요.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흥행적으로 완전히 망했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져서 뭐 저 때문에 안 보신 분 안 보셨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확 그 스코어를 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점수를 정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번 죽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네요. 이제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두번 죽이는 야 쾌감이 있어. 형왜 박금정 감독 건드린지 알겠어. 난 말지 2번 봤다고 나는. 아 이제야 그 맛을 알았구나. 아 쾌감 있어요. 이게. 그래도 75, 76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마무리를 네.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장소가 네.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훨씬 재밌다. 그치 그날 입맛에 따라 골라갈 수 있으니까. 하긴 거업 쪽 와서 보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팬들이 많이 그쵸. 올 테니까 모여서 그런 얘기하면 즐겁게. 되게 나긋나긋하게 조지잖아요. 내레이션 따라서. 아 정말 진짜 고마워. 갑자기 이거 너 생각났어. 솔직히 네가 맨날 씹는 그 감독들한테 명절에 선물이라도 보내. 다 솔직히. 보내요. 왜? 아르기닌이나 이런 거 하나 보내. 아니 그분들 코업 보내고. 되게 너도 먹고 사는데 어쨌든 지대한 영향을 받잖아. 아니 나 김수현한테는 보낼 용의가 있어요. 리얼 때문에 내가 김수현? 김수현이니까 김수현한테는 내가 보낼 의미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네. 예, 유령이 그래서- 됩니다. 네, 이제 가야죠. 네, 그래서 미구엘이 그렇게 망자의 날 죽은 사람들이 건너는 금자나 다리를 건너서 이제 망자의 세계로 네. 가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기서 지금 이 보일 세계 때. 보는 애 진짜 와. 아 여기서 어떻게 진짜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나. 압도돼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고 사후 세계가 있었으면 왜냐면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 열망 때문에 사후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종교라는 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죽어도
삶도 저 나쁘지 않네. 정도라면. 저 정도라면 뭐 죽는 게 슬프지 않겠는데? 그치.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네.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망자의 세계에서 고조 할머니 이멜다를 비롯해서 먼저 죽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한편 이멜다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구엘이 재단에서 떨어뜨린 사진 때문에 그 액자 때문에 지금 재단에 자기 사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망자의 날 이승으로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코코 마마 코코의 엄마죠. 그거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네. 이미그레이션 장면. 맞아요. 2승으로 가는 이미그레이션.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런 설정 자체를 어쩜 이렇게 잘했는지 굉장히 모르겠어요. 신박해요. 깨알 설정들 작은 유머들이 너무 귀엽잖아. 사랑스럽고. 맞아요. 그리고 잊혀진 자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되게 슬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잊혀지게 되면 저승에서도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저승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망자의 날에 이승으로 가서 가족들을 보게 되는 건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 자기 사진이 없으면 이승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더 이상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에 소멸돼 버리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멜다는 그래서 이제 이승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손자 고조손이 얼른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미구엘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또 자기도 이제 이승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조상의 족반부 축복을 받으면 다시 수 산자가 있어.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멜다가 이제 미구엘한테 축복을 내리죠. 음악을 절대로 하지 않고 돌아가면은 얼른 내 사진 재단에 다시 갖다 놔라. 이렇게 조건으로 축복을 해주고 미구엘이 그 순간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데 네. 얘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다시 바로 1분 뭐 몇 초도 안 돼서 바로 델라크루즈 기타에 또 손을 대가지고 순식간에 저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구엘은 얘는 이제 죽어도 음악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멜다랑 나머지 가족들은 안 해주니까 자, 그래서 미구엘이 결국 저승에서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인 델라크루즈를 찾아가기로 하죠. 핏줄이니까 여기 가서 축복 받으면 되니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델라크루즈가 저승에서도 대스타예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이때 미구엘이 헥토르라는 망자를 만나게 됩니다. 헥토르가 내가 델라크루즈랑 아는 사이다. 만나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이승에 돌아갈 때 내 사진을 좀 갖고 가달라. 왜냐하면 헥토르는 자기 사진이 없어. 재단에 없는 거예요. 이승에.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야 이승에. 잊혀지면 그 얘도 끝인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둘이 막 델라크루즈를 만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쭉 나오고 미구엘이 헥토르랑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델라크루즈를 만나게 되거든요. 파티장에 갔다가 파티장 한복판에서 막 기타 연주를 하죠. 그래서 델라크루즈의 시선을 탁 붙잡게 되고 이제 고조 할아버지랑 딱 만나가지고 잠깐 꿈 같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저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델라크루즈는 자기 손준 걸 왜 몰라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지.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죠. 미구엘이 진짜 델라크루즈가 믿었으니까. 자기 할아버지라고 믿고 이제 할아버지 한 건데 델라크루즈는 어떻게 그거를 그래 네가 내 손주구나라고 알게 되지? 델라크루즈도 자기 손주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나중에 알았는데 초반에는 믿었지. 초반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씨를 많이 뿌렸으니까. 그렇지. 그 여기저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대스타였는데 하는 짓거리가 여자는 안 어리게 생겼어? 그럼요. 걔도 아마 태몽 존나 컸을 거예요. 네. 공천 여러 번 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얘 노래 대회에서 저승에서도 거의 우승감이었잖아요. 네. 그런 거부터 해서 파티장에서 연주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뭐 내 피다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랑 잠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근데 곧 동이 트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델라크루즈가 미구엘을 축복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네. 딱 하는 그 순간에 헥토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헥토르랑 델라크루즈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수상하죠. 헥토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델라크루즈한테 너 어떻게 내가 쓴 음악을 다 갖고 가서 그렇게 음악을 하면서 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알고 보니까 델라크루즈가 그렇게 위대한 뮤지션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델라크루즈랑 헥토르가 둘이 원래 활동을 듀엣이었는데. 하고 있었고 네. 그 유명한 곡들은 다 헥토르가 쓴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같은 거였지. 그쵸. 헥토르가. 그리고 심지어 델라크루즈는 기타도 잘 못 쳐가지고 네. 헥토르가 가르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헥토르가 이제 가족들한테 돌아가려고 하니까 델라크루즈가 다 뺏기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 것들을. 혼자는 자립이 불가능한데 얘가 있어야지만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음악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집으로 간다고 돌아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거지. 네, 델라크루즈가 헥토르를 독살해 버리고요. 헥토르가 쓴 모든 곡들과 기타까지 훔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네. 보면은 코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미구엘의 증조 할머니죠. 네. 코코의 아버지 그리고 미구엘의 진짜 고조 할아버지가 델라크루즈가 아니라 헥토르였던 거죠. 운명처럼 또 미리 만났었어. 그런 거죠. 음. 그리고 둘이 이제 무대도 했었고. 네. 그리고 헥토르는 그동안에 재단에 자기 사진이 없으니까 얼굴이 이제 잘려 있었죠. 그래서 한 번도 딸을 보러 가지 못했고 이제 그 코코 할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깜빡깜빡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래서 헥토르가 코코를 꼭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어린 코코한테 불러줬던 자기 딸한테 불러줬던 Remember Me라는 노래를 부르죠. 기억해줘. 네. 그래서 미구엘이 또 소름 돋네. 씨. 미구엘이 깜짝 놀라죠. 이 유명한 곡이 사실 헥토르가 자기 딸 코코를 코코한테.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걸 알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돼서 델라크루즈 때문에 이제 위기에 잠깐 처하는데 이멜다 고조 할머니죠. 이멜다의 도움으로 미구엘은 목숨을 건지고요. 델라크루즈가 모든 망자들 앞에서 살인자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헥토르 사진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이걸 갖고 돌아가야지 재단에다 올릴 수 재단에 있으니까. 올리고 그리고 네. 코코 할머니가 이제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구엘은 돌아가야 될 빨리 시간이에요. 가야지. 그래서 미구엘이 헥토르한테 처음으로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꼭 코코 할머니가 기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이승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미구엘이 이승으로 돌아오자마자 기타를 집어들고 황급히 코코 할머니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헥토르가 어린 코코한테 불러줬던 리멤버 미를 미구엘이 불러줘요. 여기 눈물벨. 진짜. 나오는 순간 눈물벨. 작정하고 만든 장면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을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표정 같은 그 아주 미묘한 맞아요.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코코 할머니가 거의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자기 딸인데도 뭐 혼동해서 다른 사람으로 엄마라고 불렀나? 뭐 이제 막 이러다가 그때 기억을 찾으면서 이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아버지를 기억해 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보관해왔던 생전의 아버지 헥토르가 보내준 시, 네. 또 노래가 쓰인 편지, 그리고 그 사진. 찢겨졌던 얼굴 부분의 사진을 꺼내죠. 어. 그래서 이렇게 코코 할머니가 아빠를 기억해내면서 헥토르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가 돼서요. 코코 할머니는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망자의 날에 코코 할머니가 자기의 부모인 이멜다 그리고 헥토르 아빠죠. 헥토르와 함께 이승의 가족들을 찾습니다. 그동안에 델라크루즈의 사기 행각도 다 밝혀져가지고 이제 헥토르가 멕시코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지게 되고요. 그날 산자랑 죽은 자 모두 함께 뭐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 줄거리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마지막 장면의 감동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고 네. 소름이 쫙 돋았는데, 너무 예쁜 영화야. 너무 예뻐요. 전체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본 게 예매를 잘못해가지고 더빙 버전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막 버전을 다시 찾아서 봤는데 네. 더빙 버전도 나쁘지 않았어. 더빙 버전 괜찮아요. 괜찮아. 더빙 버전 노래 어떻게 불러요? 더빙 버전- 기억해줘 이거 불러요? 그렇게 불러. 아 진짜로? 기억해줘. 이렇게. 나는 더빙 버전으로 봤는데 이번에 기억해줘. 조승우 같다. 지금 이 순간 또 조롱한다.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요. 아니 기억해줘. 자꾸 왜 저래? 혼자서 눈빛 보는. 작가한테는 안 먹게 이게. 작가한테는 안 먹게. 계속 여기서 안 먹혀. 기억해줘 말씀하시니까 그 기억해줘 그 옛날 서문턱 아세요? 기억해줘 날 사랑한 그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문탕 누나. 여기 있었다는 거. 맞아요. 시원시원했지. 네. 이 누나 아직도 시원시원해요. 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사실 이제 뭐 만화 이 아름다운 만화가 아니었으면 깔려면 어떻게든 깔 수는 있어요. 왜냐면 너무 한꺼번에 풀렸어요 마지막에. 할머니를 뚫고 뛰어 들어와서 기타를 잡는 것만 해도 기타를 부셨던 할머니가 노래 그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 증조 할머니 앞에서 부른다고. 근데 그걸 다 뛰어넘을 만큼 그 감정이입이 충분히 됐어요. 왜냐면 그 네. 저승을 갔을 때 서사가 쌓여 있었고 저는 뭐 이 영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헥토르가 그 기타 받으면서 그분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그 사람이 살아 파이널 데스라고 하잖아요. 네. 최종 죽음인가. 거기도 먹먹해. 그리고 술 한 잔 마시고 그 장면 하고 기억나. 덮어놓고 오는 거. 그게 되게 먹먹했어요 저는. 아, 저도요. 이제 더 이상 기억할 사람이 없을 때 딱 사라지는 그게 그리고 그걸 거기까지 걸어가는 술 한 병 들고 온 동네 사람들 빈민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저승에서도 다 인사하고 들어가서 딱 하는 그게 뭔가 굉장히 짠했어요. 그 장면 자체가. 애니메이션이었지만 되게 현실적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승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 스토리는 너무너무 전형적이고 뭐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누구야 헥토르? 네. 걔가 얘 진짜 할아버지겠구나라는 건 누구나 예측하잖아요. 그래. 나 예측 못했어. 나도 예측 못했어. 못했어. 나 예측 왜냐면 못했어. 헥토르가 할아버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 처음엔 벨라크루즈가 몰랐어, 할아버지인 나는. 줄 알았어. 다들 영화 참 재밌게 보겠다. 아니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넌 할아버지 참 영화 재미없게 보겠다. 욕할만하네. 그러니 맨날 재미없게 욕하지. 대반전인 거지. 헥토르가 할아버지인 거는. 왜냐면 나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프리다 칼로로 분장하고 나왔잖아요. 이 장난기가 할아버지라고 매칭 못했어요. 그냥 진짜 잊혀져 가는 어떤 좀 불쌍한 어떤 사람의 하나인 그러니까 줄 빈공 알았지. 정도로 봤어요 사실은. 심지어 난 첫 번째 본 거 까먹고 두 번째 볼 때도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봤어. 나도. 진짜 재밌겠다. 넌 꼭 조롱해. 너 뭐 얼마나 그렇게 아니 근데 그 정도는 다 예상하지 않나요? 아니 헥토르가 그래.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난 전혀 해골 상태인데 젊은 건 어떻게 알아? 맞아. 왜 그래도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 약간 노인 왜 코코 할머니 모습 있잖아. 나 그거는 이제 죽었을 당시가 나이 들었었을. 젊었을 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예상 못했죠. 아 진짜. 아니, 그게 완전 완벽한 페이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버디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맞아.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줬다가 뭐 위기에 처했다가 이런 인연이 너무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거 느낌이어가지고 거의 이거는 뭐 이솝 우화 수준의 네. 백설공주 수준의 우연의 연속인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일단 첫 번째 캐릭터들이 살아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살아 있고 딱 필요한 지점에서 필요한 만큼만 음악과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이 뭐지 이게 팍 때리면 막 해골 막 빙그르르 돌면서 일어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이디어가 끊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뻔히 아는 얘기인데도 와 다음엔 또 무슨 장면이 나올까 이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스토리도 일단 캐릭터가 살아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정말 아이디어로 꽉꽉 채워 놓으니까 그냥 재밌게 가는 거예요. 팔꿈치 밑으로 벼 잘라가지고 화살로 쏘잖아. 이렇게. 그런 거. 그런 것들 너무 귀엽잖아.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리고 영혼의 안내자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죠? 젠타였나? 이름 뭐였지? 응. 그 강아지도 멍멍이. 그렇고. 단테. 그리고 이멜다 할머니 영혼의 안내자 완전 간지잖아요. 맞아. 오. 알리브리에라고 부른대요. 알리브리에. 알리브리에. 이게 멕시코 사람 되게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상상 공예 작품이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뭐 집마다 하나씩 놓는다고 하는데 이야. 네. 프리다 칼로가 이걸 되게 좋아했대. 그 모든 장면들이 다 정성이 쏟아져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정직한 후보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한 후보에서 그 마지막에 그 배 타는 남이란 씨랑 김무열 씨가 이제 배 그 크루즈까지 입성하는 과정이 너무 순조롭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갈 때까지 그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문 깔끔하게 열어주잖아요. 네, 근데 막 댓글에 그래도 뭐 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위기를 이겨내야지만 이 영화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같이 좀 쫄리고. 네, 근데 그런 쫄림이 하나도 없이 그 위기의 쫄림 상황에도 웃기려고만 하니까 근데 코코도 사실 웃기거든요.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웃기는 과정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건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정직한 후보 2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플롯을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롯이라는 게 결국은 두 사람이 그 수많은 방해를 뚫고 배에 안전하게 잠입을 한다라는 게 플롯인데 그 상황 자체는 이 플롯에 배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퍽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야 저게 이렇게. 근데 코코는 어느 한 상황도 그 플롯을 망각하거나 도전하지 않아요. 그 플롯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막 이게 첩첩이 쌓이니까 별거 아닌 얘기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델라크루즈를 처음 만나러 갈 때도
페티타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제 콧김을 내뿜으면 발자국이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래 경연대회까지 따라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코가 어쨌든 노래를 불러서 그 관객을 조금 마음을 사로잡고 1등한 팀한테도 눈에 띄어서 그 이상한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올라가잖아요. 트램 근데, 같은 거 타고. 패스하잖아. 1등 팀이 아 너 노래 잘 부르는 애구나. 그래서 뮤지션 투 뮤지션이어서 음악인대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숨겨줄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맞아. 근데 여기 강원도지사인데 문을 그냥 열어줘. 보통 무전기 들고 도지사님 입장하십니다라고 정도까지는 해야 그렇지. 이게 최소한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이렇게 도시사가 하니까 갑자기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렇게 들여다 보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갑자기 정직과 동물 다시 가기가 됐는데 이게 얘들아 재밌지? 이게 김광석 예. 노래 다시 부르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중독성이 있다니까. 아 근데 이제 이미 뭐 네네. 이 서글픈 결론을 이제 안고 돌아가는 영화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놓아줍시다. 네. 어쨌든 이 영화의 칭찬만 하는 걸로 하고. 예. 어쨌든 너무 예뻐요. 그리고 화면이 캐릭터들도 너무 하나하나 너무 살아있고 사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다 정성 들여 만들어진 캐릭터고 저는 이거 말고 또 좋아하는 게 주 진짜 좋아하거든요. 주. 동물원. 주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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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토피아. 주가 있잖아요. 뭔가 했어요. 주토피아. 주도 있지 않아요? 주 없죠? 주라는 영화도 있지. 주는 이제 가수. 네. 주토피아. 오랜만이다 주. 아 주토피아 재밌어요. 나무 거기서 뭐 이렇게 나오는 스피드. 나무늘보나 이 캐릭터들이 거기서 또 하나하나 너무 살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인사이드 아웃. 아 경우에도 인사이드 아웃도 인기 많았지. 거기도 뭐 하나 허투루 아나 만든 빙봉 캐릭터가 죽을 없어. 때 껄껄 울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무형의 캐릭터인데 관객들 감정 이입시키려면 이 정도 노가다를 뛰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없어 세상에. 근데 이제 너무 날로 드시려고들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영화 제목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으니까. 저 소재도 원래 멕시코에 있는 행사라서 소재도 참 잘 정했고 오. 실제로 그런 노래 부르는 대회도 있대요. 그날에. 왕자의 날에.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걸 완벽하게 따온 상태에서 주황색 그 국화꽃을 참 잘 이용했다. 아, 맞아. 그게 기본 베이스 색깔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리도 그걸로 그 꽃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주황색 베이스 꽃도 너무 잘 이용했고 그 저승에서 집이 이렇게 쭉 세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색감도 너무너무 잘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화려한 색감만 보더라도 충분히 눈이 즐거울 수 있는 영화인데 거기서 조금씩 뭘 다 더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실에 있는 거를 저승에서 한 번씩 재탕을 하는데 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임세션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과 구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데 이건 분명히 저승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더 덧붙여놔요. 그래서 두 개, 세 개가 확실히 구분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보기에 조금 더 휘황찬란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야광색 잘못 쓰면 난리 납니다. 번쩍번쩍해가지고 눈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안 들더라고요. 이 되게 영화는. 따뜻하잖아요. 네. 야광색인데 색감이 따뜻해. 진짜. 이러기도 참 이거는 이제 노하우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본 게 몇 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애니메이션 기술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되는 건데. 우리는 텄죠 뭐. 아이 왜 아직까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 우리나라 뭐 네. 웹툰화 된 건 잘 된 거 많으니까. 근데 미국이 디즈니가 미국 회사잖아요. 디즈니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고 영화화를 잘 하고 이런 거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자격지심에서 시작된 것도 있거든. 어떤 자격지심이요? 미국 내 스스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설이나 신화가 없잖아. 아 역사가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중국 이야기 하고 뮬란. 뮬란도 하고 포카혼타스 그 이야기도 있고 뭐 인어공주도 맞아. 어디 스위스 스웨덴 뭐 그쪽이란 네, 거죠. 네. 다른 나라 스웨덴. 이야기를 차용해 와가지고 그 나라 완벽하게 그 나라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네가 이야기를 만들잖아. 네. 이것도 완전 멕시코 이야기잖아. 그러네. 개봉도 멕시코에서 먼저 했대요. 네. 재가공해서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애들인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디즈니가 정말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애들만 모아다가 입사를 시켜서 그나마 실적이 변변치 않으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네.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네. 능력 없다 싶으면 그냥 뭐가지 날라. 현장에서 난리잖아요. 현장. 네. 네. 철저하게 실력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굳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강국이 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을 갈아 넣을 수 있느냐, 그 갈아 넣어지는 애들이 얼마나 뛰어난 애들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웹툰은 우리나라가 짱이야. 그쵸. 근데 갈려 들어가고 있지 거기 작가들이. 그쵸. 네. 근데 좀 부럽기는 하죠. 이 디즈니라는 회사가 결국 마블까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부럽기는 한데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보면서 즐기면 우리 됩니다. 또 우리가 네.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네. 그럼요. 아니 만약에 미국처럼 네. 자국 짱 어.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런 인식이 강한 나라가 네. 자기 나라 자부심이 강한 나라가 역사도 깊고 만약 전설이 많았으면 맨날 지네 얘기만 했었을 거야 아마.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는 또 본질적인 거부감이 있었을 거고. 근데 오히려 미국이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약간 이해해주는 느낌. 이 나라 얘기 저 나라 얘기 다양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디즈니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재밌겠다. 장편으로 이제 지네 채널도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서 한 편씩 보면 되잖아. 네. 그렇게 토이스토리는 근데 만들었으면 미국에서 창작 한 한 거죠. 거죠. 네. 그 정도. 네. 그 예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이집트 왕자. 그러니까 얘네는 좀 이렇게 자기네 역사 속에 영웅 캐릭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성경에서 가져오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네들이 슈퍼히어로 만들어 버리고. 근데 또 슈퍼히어로 영화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문화라는 거는 컴플렉스에서 시작해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문제다. 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고 그 걔 이름 단테 하나도 의미가 다 있는 거잖아. 신곡을 쓴 단테 아니야. 그러니까 지옥의 저승의 안내자, 이야기예요. 저승의 안내자잖아. 단테. 그러니까 같이 그 살아있는 개임에도 불구하고 네. 주인공 미구애가 함께 저승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걔가 단테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알리브리헤라는 네. 존재였었고 네. 이제 그 현실에서는 이제 단테라는 이름의 개로 존재를 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자기 본 모습을 되찾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리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앞날의 미래 때문에 본인과 싸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 코코가 딱 그렇잖아요. 난 하고 싶은데 본인이 못한다고 미구엘, 뜯어 말리고 미구엘이요. 코코래. 아무튼 코코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저기 뭐야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였던 그 할머니의 알리브리에가 네. 나중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잖아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 내 편 들어줄 때는 세계 최고의 지원군인데 그럼요. 내 편 안 들어주면 그만큼 무서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상징을 깔아서 그래서 어른 관객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디즈니의 또 특징이죠. 네.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서 저 되게 좋았던 대사가 있는데 네. 미구엘이 이제 자꾸 음악하는 거 가족이 반대를 하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발은 가족을 모이게 했고 음악은 가족을 막 해체시켰다. 이런 그런 명대사들도 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직접 신발을 들고 때리죠. 음악장에서 가족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 뭐야 구두 닦고 있던 거리 약사 무슨 죄야? 욕 엄청 먹었잖아. 바가지 쳐먹고 신발을 근데 그것도 진짜 찐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맞아. 어제 게임하고 있으면 아버지들이 가서 문방구 아저씨 혼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야.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그러지 않는데 왜 예전에도 우리가 막 그 산업화가 막 되고 이럴 때는 결혼 일찍 하고 20대 때 결혼하고 이러면은 가끔 왜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남편이 그 자식이랑 아내 버리고 나가서 자기 할 일 찾고 그쵸. 막 이런 경우 좀 많이 봤잖아요. 요즘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 네. 그 뭐 사우디 중동 네. 가셨던 분들 다 아내랑 처자식 놔두고 가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엄마는 또 엄마대로 물론 이제 돈을 보내주셨겠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남미, 멕시코, 우리나라랑 정서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 네. 네. 우리나라 제사랑 또 맞아요. 이게 정서가 비슷하죠. 맞으니까 네. 우리나라 관객들이 더 이해하기 편하고 네. 받아들이기 편한 설정이었지. 맞아요. 근데 전 처음 봤을 때 그 제사 부분이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를 뭐 없애자라는 분위기 이런 게 워낙 있어서 그런지 전 보면서 계속 부담인 거예요. 계속 저렇게 제사 지내야 되나? 사진을 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야 하는 것인가? 사진만 올려놓으면 되잖아. 기억만 하고. 기억만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톡톡 걸리더라고요. 찐 며느리의 반응인 거야. 제사 지내기 며느리로 갑자기 받았어. 가족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전 세대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 뭔가 하나는 걸린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물론 제사가 이제 제사가 사실 우리가 싫은 이유고 귀찮은 이유는 네. 되게 허례허식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서 그런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사실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거나 이런 거는 뭐 좋은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멕시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집안에 재단이 있고 항상 거기 가족 사진이 놓여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잊혀지지 않고 늘상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속 신앙이랑 잘 결합이 된 거지. 원래 국교는 또 캐톨릭일 걸? 멕시코가 아, 남미 그래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캐톨릭이거든. 거기 성모 마리아상 막 커다랗게 거기서 생겼고. 할머니도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성호 그리잖아. 아. 기본적으로 캐톨릭의 토착 신앙, 토촉이래. 토착 신앙이 잘 결합이 돼 있는 형태인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카톨릭은 다 토착 신앙으로 스며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만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형태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서양에서는 11조 내는 나라 거의 없어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독교는 기복 신앙이 아니거든. 아니죠. 그러니까 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야. 네. 그냥 내세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계속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 몇 명의 선구자가 있었죠. 주님 믿으면 부자 되고, 주님 믿으면 집안에서 변호사 판사 나오고, 또 뭐지? 주님 믿으면 좋은 며느리 들어오고. 이게 기독교의 새로운 해석이죠. 한국적인 해석인 거죠. 그게 잘 먹혔는데 근데 사실 멕시코도 여기서 그린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나라는 아닐 거고 사실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판타지 안에 들어있는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가치가 멕시코에 남아 있을 거야. 왜? 쟤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나라니까. 우리가 북한 바라보듯이. 북한 남자들은 아직도 터프하고 이런 게 남아 있을 거야. 왜? 쟤네는 우리보다 덜 발전된 사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미세하게 기분 나빴던 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겠죠. 당장 우리가 봤던 시카리오 멕시코 아닙니까? 코코의 멕시코와 시카로의 멕시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다리 밑에 시체 걸려고 죽었잖아 사람이.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화는 만화다. 그리고 멕시코 이 코코에 보면은 결국은 할머니와 같이 사는 대가족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도시 근대화된 도시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좀 그치 어렵. 힘든 그렇지. 모습 가업을 입고. 네, 가업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화 영화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할머니의 그치. 역할이. 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어른,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어른이 쥐락펴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랑 정서가 되게 잘 비슷하죠. 맞잖아. 그렇죠. 같이 예전에 어. 살던 문화가 있잖아요. 요즘은 아니더라도. 그쵸. 응. 옛날에. 우리 친할머니가 지금 95세신데 아직까지 건강하신데 근데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우리 이렇게 가족들이 만날 일이 있을까? 싶거든 사실. 확실하게 연세가 많으셔서 확실하게 구심점 역할을 하시거든. 네. 응. 그러니까 모일 핑계가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래도 가서 인사는 드려야지. 맞아요. 이러면서 다 모인단 말이에요. 네.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거 이제 흐뭇하게 보시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가정이 거의 뭐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보면서 불편했다기보다는 좀 그랬던 거는 그 설정 자체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뭐 연출하진 않았겠지만 결국 그렇게 따지면 기억되는 사람일수록 거기 오래 머물잖아. 그러면 셀럽일수록 거기 오래 머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엘비스 아직도 거기 유명하고. 있겠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평생 있을 거 아니야. 100년이고 200년이고. 네. 지구 종말할 근데 때까지 있을 보통 거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자녀 안 낳으면 좀 잊혀지죠. 죽고 친구들 죽는 순간 그냥 잠깐 거기 스쳐 지나가는 거야. 바로 다음 세컨데스 바로 오는 겁니다. 저 이제 세컨데스까지 가게 되면 또 디즈니에서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 만들었어요. 다시 태어나죠. 나름 또 네. 위로해 줍니까? 그럼요. 네. 음악 영화예요. 네. 그래서 난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래도 좀 더 오래 기억되려면 자녀를 자식이 낳아야 되나? 되냐? 왜냐면 두 분 결혼하시면 되겠네요. 아니지. 내가 죽었는데 난 분명히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고 죽었는데 네. 내가 사라지질 않는 거야. 그러면 어딘가에서 욕하고 있겠지. 근데 너를 기억할 수 없지. 네가 안 봤는지 누군지 모르지. 아니 뭐 이제 박훈정 감독님이 오래 살면서 제사 지내면서 사냥의 시간 감독. 심지어 우리 사냥의 시간 감독 성함 뭐죠? 몰라요. 이름이 심지어 그 감독님이 이름도 얘기를 안 해. 윤성현 감독인가? 근데 그러면 좀- 앞으로 더 가야차게 욕하고 그렇게 다녀야 생각하면 돼. 참 슬프지 않아?
이거 슬픈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문선 언니랑 좀 다르게 네. 이런 거 좀 많이 사후세계 일단 안 믿고요. 저 사후세계 안 믿어요. 아 그래요? 전혀 안 믿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야 죽으면 끝이야. 아니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조상이 뭐 영혼이 제삿 날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아예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믿을 수가 없어서 아까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에 거기에 허례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이 행위 자체가 이게 모든 일을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죽은 사람은 끝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리고 제사를 밥 하고 차리지 말자. 죄송해요. 이거 계속 며느리의 마음으로. 밥 차리지 말자 갑자기 동치미 같은 엄지의 제왕 막 이런. 그리고 저는 이게 좋다는 거였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은 조상의 뭐 묘소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납골당에 간다거나 할 때 좀 멀리 있단 말이야 다. 1년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사실 삶과 죽음이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늘 가족의 재단이 집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죽은 사람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은 뭐 그 조상을 위해서 뭘 하자가 아니라 약간 그걸 보면서 항상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사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 분리돼 있지 않거든. 근데 우린 다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죽음을 그냥 나의 죽음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혼재돼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스템이 좋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좀 두려움은 덜 할 수는 있겠네요. 죽음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약간 인생도 다르게 살 수도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되게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 막연하게. 저 그래요. 막연하게. 네. 누구나 갖고 있지 않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아니 근데 늘 생각하지 않잖아. 매일 그쵸, 생각하지 그쵸. 않지. 좀 자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많더라고. 특히 좀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게 아이가 항상 이제 엄마 죽으면 어디가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는. 그래서 아이한테 이 영화를 나중에 좀 보여주면은 얘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무섭게 생각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는 엄마 제사 지내달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래서 안 지내도 돼. 그래 알았어 엄마 음식은 뭐면 되는데 사진 올려.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백 올려놓고. 근데 이제 호기심의 영역이지. 아. 이게 아무도 사실 경험을 들어볼 수가 없잖아. 그쵸. 죽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죽은 다음에 어때요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죽었다 또 살아 돌아온 사람 막 이런 식의 막 네. 말도 안 되는 도시괴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는 건데 그냥 나는 생각했을 때 뭐 심각하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우리가 늘 잠들잖아. 조용히. 그래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지 않을까? 그냥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 우리가 잠들잖아.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어나지만 그 깨어나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그게 그냥 죽음이지 죽음. 뭐 사실. 근데 그러면- 진짜 공포는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인식이 끊어지는 지점이 아. 죽음 이유가 될 거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해요. 어. 무의식 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인지할 거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치. 네. 어.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 계속 될 건데 내가 뒤지면 내 세상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내가 나임을 인지하고 내가 세상을 인지하는 게 거기서 딱 끝나는 건데 마치 그 뒤가 있을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죽기 전에 가서 뭐 하드디스크 다 지워야 되고 뒤지고 난 다음에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걸 내가 모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근데 그거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명예욕을 그렇게 이름을 남겨야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끝인데 이름을 남겨서 뭐해? 그게 그것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뭔가 기억되고 바로 그러는 심리 자체가 그걸 내가 죽으면 인지할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우리 모두는 약간 사후 세계를 거부하면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죽은 다음에도 뭐가 있지 기대감이지 않을까? 약간. 있길 바라고. 여기서 이게 끝은 끝이 아니겠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더 뭐가 막 살아야 돼요. 네. 후회 그러니까 없이. 또 어차피 우리도 누구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영역인 거야 그냥. 있다고 믿으면 믿는 거 있는 끝이 거고. 아니라 아쉬움을 가질 새도 없어요 그냥. 그치. 그냥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상상은 해볼 수 없잖아. 내가 존재하지 않지만 내 주변에 내가 같이 삶을 영위하던 내 주변 사람들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만 부재 상태가 됐을 때 그 세상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거 그런 하나도 안 거- 궁금한데. 응? 그러니까 네가 인성 쓰레기가 되는 거야.
보통 사람들 야, 이런 죽고 데서 나서 뭐 시작해서 궁금해, 그게.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면 기본적인 건 지키며 살아가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저는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면 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서 더 이 삶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생각을 아 사후 세계에 가면 이런 뭐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더 충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왜냐면 다음 세상은 없으니까. 근데 미안한데 너 근데 안 살잖아요. 좋은 일 안 하잖아. 야 일단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심각한 많이 합니다. 네. 네. 많이 알고 아 우리가 아닌 누군가한테 하고 상합니다. 우리한테도 좀 좋은 일 좀 하든가 그러면. 너네는 좋은 일이 필요 없어. 다들 잘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저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저도 일리가 있죠. 사람마다 그 적용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음. 오히려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 수도 있고요.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 수도 더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 네, 열정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될 것은 언제나 종교는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 네, 우리가 아까 1편에서 가스라이팅 얘기했잖아요. 네. 무의식 속에 박아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 나는 그래서 그냥 어딘가로 꼭 가서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런 뭔가 공간이 보장된 곳에 가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문화보다는 그냥 혼자 신실하게 맞아. 1인 종교처럼 그냥 자기 전에 기도 드리고. 중요해. 그거 나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도요. 보름달 떴을 때 둘이 그러니까 혼자 괜히 소원 빌고 이러면 좋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좋잖아 마음.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의 순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종교란 이름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우리 네. 할머니들 보면 그 성당 모임 없으면 우리 할머니는 어디서 보살필 커뮤니티가 없어요. 맞아. 그리고 어. 노인 돼서 정말 약간 이제 연세가 아주 많아지면 죽을 날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분들은 네. 종교를 가지면 그렇게 마음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종교를 안 가졌던 분들은 무섭잖아. 네. 좀 무섭죠. 진짜 죽음이 목전에 있다고 음. 생각하면. 네, 근데 두렵지. 종교를 갖는 순간 음. 약간 죽고 나서 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죽기 직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살면서 되게 힘든 순간이 온다든지 막 뭘 어떻게 해도 안 될 때가 근데 있잖아요. 문제는 그럴 때만 기도한다.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얍삽해. 아니 근데 난 그렇게라도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나의 정신 건강과 뭔가 나의 의지에 뭔가 기댈 곳이 있다는 거. 붙도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이용하면 돼 종교는. 맞아요. 딱 거기까지 이용하면 돼. 거기까지만 쓰면 돼요. 어. 거기까지만. 네. 네. 네, 뭐 집안 기름뿌리 뽑아다 바치고 이러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다고. 아, 뭐 주변에 누가 있어요? 네? 아 없어요. 이 정도 얘기면 뭔가 가족이 그러니까. 집안 재산을 갖다 꼬라 박아가지고 우리 가족 전체 무교예요. 어. 좋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누구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가정 경제에 피해를 끼쳤다면 얼마나 욕을 했겠어. 네, 지금 이 정도인데. 자, 아니 근데 그거 저기 뭐자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골방 라이브하고 시사 프로그램 할 때 거기서 모 종교 단체를 몇 년 동안 쫓아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가족 그러니까 멀쩡한 가족을 작살내는 과정을 막 들었어요. 막 진짜 죽이고 싶은 거야. 5명 데리고 같이 목욕하는 게 취미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 너. 극단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아, 실제로 뒷부분을 못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상서가 그래서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가족과의 단절이에요. 네. 맞아. 네. 기존의 가족 가족 친구와의 단절. 가족과 친구들이랑 단절시키는 이유가 계속 옆에서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주거든.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못 듣게끔 하기 위해서 가족을 적으로 만들게끔 만들고 친구들을 적으로 만들게끔 만드는 게 1단계. 완전 가스라이팅이네. 진정한 가스라이팅이죠. 그게. 이제 고약하게 그 가스라이팅 성공하면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또 외로울 때 손 내밀어주면 잡게 되거든. 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단 나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내밀어서 우리한테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한번 잠을 빠지면 그냥 왜냐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 뭐 의사, 박사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순식간이야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 법조인들 중에도 있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내세를 약속한다면 일단 제가 그 송소비한테도 얘기했지만 나한테 와서 뭔가를 약속하는 새끼는 다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험한 세상. 그래요. 서미한테 그래. 좀 얘기를 잘해주세요. 왜?
그냥요. 송소미 씨 본인이 얘기하시길래 네네. 네, 얘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 그러니까 얘가 한 얘기는 그거야. 송소미도 사기꾼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나도 알아들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나는. 네. 하지만 속뜻은 그거였죠. 네. 속뜻은 몰라요. 네. 그게 맞아요. 제가 이 영화 찾아보면서 그 네이버 한 줄평 평점에 네.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던 글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뭐예요? 먼저 떠난 우리 아들도 저렇게 멋진 데서 잘 지내길 평생 기억할게 꼭 다시 만나자라고 했는데 뭐 이게 진짜 누군가에게 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되게 저도 좀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우리가 계속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까운 사람을 보내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 특히나 어린 나이에 그렇죠. 내 가족, 내 자식, 아니 혹은 뭐 연인이든 뭐 이렇게 보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내가 가슴 아프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서 이루지 못한 행복을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내가 마음 먹기 달려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함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정윤은 왜 사용되려면 눈시울이 붉어졌어? 너무 슬퍼서. 엄마라서. 엄마라서. 이럴 때만 또 엄마인 척을 해요 저렇게. 아주 모성애가 없어.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 애를 놓고. 취해 있겠지. 유후 막 이러면서. 아, 요즘 아픈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 어. 번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아이의 그 투병 예지를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용으로 남겨두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그런 걸 보면은 너무 그 심정이 어떨지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가 느껴져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픈 아이도 많으니까 음.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 두렵죠. 두려운 네, 거. 맞아요. 혹시라도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나이도 이제 많이 먹은 상태에서 그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를 언제까지 케어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할 수 있죠. 걱정되잖아. 나 그것도 되게 진짜 실제적인 걱정이야 그거. 그리고 다 키우고 났는데도 막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코코라는 참 아름답고 예쁜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런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 하는 가지 거죠. 생각을 가족 이야기니까. 하게 돼. 네, 가족 맞아요. 이야기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네. 그런 것도 혹시- 있고 사실 사람들한테 이런 종류의 영감을 주려면 그러니까 창작자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누군가는 먼저 죽은 내 가족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이제 그러지 그렇게- 못한 작품들의 열이 뻗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몇 작품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얘기는 안 할게요. 늘 얘기해줬어. 오늘만 또 얘기를 하네요. 죽음을 네. 이렇게 두렵지 않고 좀 우리가 위로받을 어떤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가 조금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영화가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종류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바웃 너 타임도 맨날 약간 죽이는 그렇잖아요. 것만 보니. 어바웃 타임도 좀 어바웃 그렇잖아요. 그죠? 어바웃 타임도 좀 그렇고 사후 세계를 다룬 영화라고 한다면 사후 세계 신과 함께죠. 무시무시하죠. 네. 관상 잘 보는 연나대학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지옥에서 겁나 불러야 돼. 영화 원래 원제가 달라요. 병신과 함께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웹툰의 대표작이네요. 신과 함께. 네. 웹툰은 진짜 재밌어. 웹툰은 진짜 재밌어. 아 진짜 너무 그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웹툰은 볼만하죠. 진짜 재밌어요. 네. 주호민 작가. 네. 알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맞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좀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네. 다 있죠. 그건. 그래서 다 눈물벨인가 봐. 맞아. 그죠? 그리고 그 너무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딱 그 코코 마마 코코가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할머니 저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할머니, 아, 우리 엄마의 외할머니가 계셨었는데 저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서 좀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주무시다가 소변을 좀 누시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야뇨증 같이. 나랑 같이 잤는데 이제 소변을 보신 거지. 근데 원래 이제 본인 아들 집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좀 독한 사람이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싫다고 받으셔서 우리 했구나. 집에 와 있는 걸 좋아하셨어. 근데 이제 나는 자다가 오줌 싼 적이 없는데 넌 나한테 너가 오줌 쌌다고 계속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그때 어린 마음에 나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 그래서 그치. 나 오줌 안 싸는데 왜 그랬는데 엄마를 불러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뒷정리를 해주시는데 나한테 짜증을 안 내더라고. 엄마 아빠가 혼을 안 내는 거야. 알고 계셨던 거. 난 근데 그때 나 오줌 쌌다는데 왜 엄마 아빠가 혼 안 내지 그랬거든. 나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네. 그치, 그치. 그래서 그리고 나랑 그 할머니도 이제 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애고 나도 난 진짜 애잖아. 네. 그러니까 막 투닥투닥 싸워. 아 맞아. 많이 싸워요 그때. 싸워. 잘 몰라가지고. 막 놀리고 내가 할머니 에, 막 싫다 에. 그러고 막 애니까 에. 그러면은 막 싸우다가 할머니 불러. 네. 그래가지고 이제 꾸깃꾸깃 안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야. 나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으면 딴 데로 가라고 할까봐. 그렇지 너무 슬퍼. 나 근데 그때 그거를 헤아리지 못했어. 아 애긴데. 그러니까. 애기가 그걸 어떻게 헤아려? 그러니까. 나도 할머니랑 추억 있어요. 내가 그 애기였어, 완전히 애기였을 때. 잠깐만요. 눈물벨 하는 듣기도 거예요? 전에 네. 눈물이 쏙 들어갈 것 네. 같아. 왜 아 지금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울음바다가 내려오네. 엄청 슬픈 얘기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 가슴을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애가. 그 엄마니까. 근데 어느 할머니가 귀엽다고 나를 안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잠을 깨봤는데 애가 할머니 가슴을 그렇게 만졌다고? 만지고 막 빨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요놈 아주 범상치 않다라며 얘 미친놈아. 야. 내가 말했잖아. 야 지금 이 훈훈한 스토리에. 아니 훈훈한 게 아니고요. 이 뭐 슬픈 왜? 스토리에. 애가 범상치 않다고 왜? 내가 뭐 다른 말 했어? 들어. 들어 씨. 해석도 받아주지 못해. 여기서 이 얘기 끝나자마자 개들이 하려다가 참았고 이거 얘기 듣고 개들이 하려다가 참았어요. 둘 다 너무 페륜이야 심각하게 지금 내가. 심지어 이 두 얘기 섞을까도 했어 지금. 근데 이것도 너무 배드립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전에 이모 고모 얘기했듯이 이모랑 고모랑 좀 느낌 다르잖아요. 다르죠. 할머니도 아, 완전 다르죠. 친할머니랑 외할머니랑 느낌 완전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다들 그럼 외할머니를 훨씬 네. 더 좋아하고 편애하셨던 거죠. 네. 이게 진짜 나 고- 진짜 아, 그래요?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저 아, 사람마다 남자들은 좀 다른가? 왜냐면은 아. 옛날 할머니들이 아들 손주를 되게 많이 그렇지, 그렇지. 예뻐하셨으니까. 친손주들도 이뻐하지. 나는 위로 또 나보다 형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큰 집에 네. 나는 좀 관심 바뀌었어. 그래서 친할머니하고는 오히려 나중에 내가 좀 이제 나이 먹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조금 오히려 더 친해진 느낌이고 어렸을 때는 별로 이렇게 나는 외할머니 밑에 있었으니까 외할머니 집에. 우리 친할머니랑 우리 외할머니는 각자 다른 이유로 날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가를 첫 번째 와이프한테 장가 가서 자식 둘을 놓고 그리고 첫 번째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를 얻어서 또 자식 하나를 얻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이프랑 이혼하고 세 번째 와이프로 들어온 사람이 우리 엄마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들어오면서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네, 좀 이렇게 가세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 왜 그런 게 사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것도 믿으시지. 사람 한 번 잘못 들였다 혹은 사람 잘 들였다 이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우리 때는. 어머니 앞에 계셨던 며느리는 그렇게 싫어하셨대.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막내 아들이 되게 잘 되고 돈도 모으고 막 승진도 하고 막 이런 진급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청 완전 예뻐요, 복덩이인 거지. 아.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는 하루에 담배를 90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꼭꼭 피셨어. 그것도 솔담배 졸라 독한 거. 그러면서도 나만 오면은 막 버선바로 달려 나와가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내미가 영 이렇게 애가 셋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을 갔잖아. 그래서 볼 때마다 속상하셨던 속상했는데 나를 딱 안고 왔는데 내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화해의 상징처럼 된 거죠. 보통 그렇지. 딸과 엄마의 화해의 상징. 반대했던 결혼을 풀어지게 만드는 건 아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나는 두 할머니 다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일단 할머니들에 대한 기억은 다 좋지.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일찍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난 아예 만나뵌 적도 없어서 그렇고 친할머니, 외할머니 생각하면 그냥 이제 나이 먹으니까
두 분 다 아직 살아계시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상상이 잘 안 돼. 심지어 친할머니는 아직 크게 접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구심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그게 핏줄인가 봐. 그럼요. 맞아. 그리고 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거든요. 실제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들 안 모여요. 맞아요, 맞아요. 모일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순천에서 쌀 가게를 하셨단 말이야. 당시 쌀 가게면 돈이 좀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갖다 주면 우리 할머니는 순천에 있는 땅을 조금씩 사줬어. 남들이 버린 땅, 좀 가격 싸게 나온 땅, 조각. 나중에는 땅 부자가 됐단 말이야. 어머머. 근데 우리 이제 외삼촌 3명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땅이 깔끔하게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그대로 살아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일 안 하지. 네. 그런 얘기는 난 지금 눈물 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포인트가 너무 달라.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뭔가 거 아니야? 진짜 온다. 근데 어느 집안마다 가세가 기운 스토리는 다 있더라고. 그럼. 있어. 집안 말아먹은 삼촌이 한 명씩 꼭 있고. 형제 중에 꼭 문제 아들이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근데 꼭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 하고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 안쓰러워해. 네. 그런 자식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막 기운도 없으신데 그치, 그치. 그때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울지만 않았어도 막 이러시면서 한이 되는 거지. 네. 저희 아버지 외동인데 혼자 말아먹었어요. 누구 탓도 못해. 탓할 수가 없어요. 뭐 형제, 뭐 누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아버지 거야. 혼자서 말아. 할머니가 그때 논 팔아서 자전거 사주고 그랬대요. 삼천리 자전거가 처음 났을 때 논 한 마지 가격이었대요. 7,000원이었는데 와, 의성군에서 한 명을 타고 다녔대. 우리 아버지 혼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아먹은 거예요. 네. 창석이도 울어. 울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했죠 인셉션에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일을 하게끔 그때 자셨던 거 타고 놀았던 거 심어놓겠다. 끝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다 보답할 때까지 건강하시게 일하셔야 근데 이게 된다. 사주팔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놀고 먹는 팔자는 계속 놀고 먹는 거고 맞아. 우리 아버지가 가세를 크게 기울이긴 했는데 또 크게 기울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놀고 먹는 팔자로 계속 갔습니다. 공무원이 뒤늦게 되셨는데 그 공무원 발령을 정말 기가 막힌 데만 발령을 계속 받았어요. 재수가 끝내주시는 분이네. 네. 너도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 같아. 엄청난 DNA를 받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귀인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길목마다. 좋은 형들 맞아. 도와주는. 내 멘탈을 뺏겨서 그렇지. 먹고 살게끔 다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살면서 귀인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복이야 그건 엄청난 복이야.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산업복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하여튼 뭐 생각만 해도 난 이번에 보고 나서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마음의 난로 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타는 정말 매력적인 악기다. 이 코코를 볼 때마다 기타를 다시 시작해 볼까? 지금 이제 손가락이 굳어서 하나도 안 될 텐데. 근데 참 누가 그랬는데 모든 악기 중에 이렇게 품에 안고 연주하는 악기는 기타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면 첼로도 품에 안고 하긴 해요. 네. 그래. 근데 뒤에서 앉지. 근데 가장 밀착하는 건 기타지. 첼로는 약간 이제 백어택 느낌. 그렇지.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약간 젖먹이 있는 느낌? 그렇지. 모유수유 느낌. 그래요. 되게 얘기가 지저분해졌네요. 품에하는 거는 네. 기타밖에 없지. 기타가 여러분 진짜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장난질하는 느낌. 핑거링이군요. 좋은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길고 굵을수록 좋은 거군요. 피아노도 잘 치나? 못 치나? 네, 아니 악기에 대한 열망은 사실 아쉬움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네. 남성들이 특히 기타에 좀 약간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매력은 휴대성이 좋다는 거. 피아노 아무리 배워봐야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안 되잖아 이거. 매력 포인트 하기가. 들고 넘길 수 없어. 입에 물면서 솔직히 그거 입에 물고 치면 그거 입에 무는 순간 네. 끝이에요. 누가 쳐도 절대 바로 7살 하기 그냥 거의 연애에 있어서는 산소 호흡기라고 보면 돼. 물었다가 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타는 멋있잖아요. 그리고 여행 갔다고 해서 우쿨렐레 작은 거 꺼내서 또 칠 때도 멋있고 늘 멋있어요. 악기 하나 정도는 배워둘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창석 씨부터 마지막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네, 이 영화를 보고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반려동물을 못 키우는데 언젠가 내가 나이 들면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고 내 삶과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 그 할머니가 했던 알레브리의 페티타는 지상에 이승에 내려와서 그림자로 보이다가 갑자기 고양이로 바뀌어요. 그 장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와 고양이는 귀신 본다고. 그 느낌이 진짜 어떻게 멕시코가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다시 한 번 더 받았어요. 아, 제사 네. 밥 음식 같은 거 차려 놓으면 망자가 와서 먹고 간다는 그래. 설정 너무 완전 똑같잖아 네, 우리나라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뭐 귀신을 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게 진짜 반려동물만한 게 없다라는 걸 최고예요. 네,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 인생이 한 15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정말 내 마지막 인생 그 친구와 막 살아가고 싶다. 어떤 동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 자체는 너무너무 좋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고 사실은 소리 다 끄고 영상만 틀어놔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물론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아무 의미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나는 이게 되게 지금 현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나의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고 그래도 선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죽음 이후에도 나는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이 있는데 이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좀 나고 여러모로 참 진짜로 따뜻한 영화고 보기 전부터 코코 다시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한 3, 4일 있다가 영화를 봤는데 계속 이제 코코 볼 수 있겠구나. 코코 보고 시간 날 때 봐야지라는 생각에 한 일주일을 기분 좋게 보냈네. 좋은 영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영화를 봤을 때 그렇게 화가 나는 거구나. 반대로. 맞아요. 그 생각도 근데 들었어. 심지어 안 좋은 영화만 모아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좋은 영화만 그래. 하자. 알겠어. 좋은 영화만 하자. 성격 좋아지겠냐고 내가. 나 저번 주에 카토를 3번이나 봤어. 근데 그거를 남한테 그걸 폭력적으로 행사할 필요도 없는 게 결국 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 그렇지. 빠른 수긍. 부정할 수는 없어요. 쌉인정. 네. 나는 솔직히 뭐 죽은 다음보다는요. 지금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을 정말 곱게 해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야 너 말만 좀 곱게 해도 네가 가진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어. 됐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어디 기부 같은 거 하잖아요. 방송에서 최대한 얘기해요. 지금 그래. 현생에서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네. 아니 그래서 난 그거 다 카터 감독님, 박훈정 감독님 주시는 거. 다 까면서. 김소연 씨가 주시는 거고요. 네. 너무 고맙죠. 영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지같이 만들어서 제 재료가 돼주시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처음에 내가 거업이랑 같이 이 프로그램 하자고 했을 때는 내가 제작자이자 기획자의 입장에서 거업의 까칠함이 좋아하니까 그게 분명 방송적으로 매력도 있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섭외를 했고 그래서 뭐 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단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 나 없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 당연히 뭐 그건 그런데 이젠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친구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 거업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참 좋은 게 많은데 저기서 톤을 조금만 4% 살짝만 다듬어줘도 다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아쉽다라는 건 이제는 기획자나 제작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은 있지 들어. 않을까요? 그런 걸 좀 다듬으면 거업만의 캐릭터가 또 약간 색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M장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손모선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둘 다 듣진 않을 거야. 안 듣겠지. 네 맘대로 살아. 그래서 말하고도 젖 같을 것 같아. 우리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그래. 이게 얼마나 좋아. 서로 네네네. 원하는 거 없는 관계 얼마나 그럼요. 좋습니까? 최고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비슷한 관점에서 이거는 방송 기술적인 걸 떠나서 거업이 속은 되게 따뜻한 사람인데 말을 좀 그렇게 약간 모나게 할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거업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게 약간 안타까운 얘도 약간 거. 다친 강아지 같은 느낌이에요. 발 다친 강아지 같은 느낌이야. 발을 다친 맹견이죠.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짓는 거야. 그냥.
야, 짓는 거야. 야생에서 힘들게 혼자 살아온 길냥이거든요. 그래서 뭘 주면 그냥 손을 쳐. 그러다가 추르가 손에 한번 잡히면 조용히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거 알죠? 아니야. 그 영상. 좀 달라. 만지면 내어줘. 내어주는데 짖는 거 계속 짖고 있다. 배 만지면 뒤집었는데 짖고 있어. 근데 짖으면서 배는 또 내어주는 그런 느낌인 거야. 정확하지 않아? 정확해. 저에 대한 분석 이제 그만하시고요. 영화의 점수나 주세요. 너무 영화의 웃기네. 점수나. 네. 자 잠깐. 점수. 아니, 점수요? 네. 아 저는 뭐 점수. 저 점수 그냥 안 드렸어요. 저도 이거 점수로 평가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작가님. 저는 저희 집은 아직도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저도 저는 지낸대.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위해서 1년에 뭐 이렇게 몇 번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냐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사실 제사라는 이제 이런 문화가 전혀 뭐 힘들다. 물론 음식은 엄마가 하시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힘들 게 없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간소화되는 거는 되게 찬성하지만 없어지는 건 좀 슬픈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행여 결혼을 해서 그 집의 제사를 지내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좀 그런 이게 이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좀 있어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뭐 이제 재단에 사진 올리고 네, 네. 이런 문화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게 느껴졌는데 저희 지금 다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한 분만 살아 계시는데 좀 올해부터 많이 편찮으시셨어요. 뇌 쪽이. 근데 항상 그런 두려움이 좀 갑자기 할머니가 뇌가 좀 안 좋으시니까 쓰러지시면 다시 일어나시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올해부터 그 공포가. 그러니까 와 이건 제사를 먼저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맞아.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찾아가면은 막 할머니가 제 뜻대로 안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약도 제때 안 챙겨 드시고 식사 안 하면 저는 막 거기서 뭐라 하거든요. 할머니 이러면은 막 우리 엄마도 힘들고 막 이모들도 힘들잖아 막 이렇게 말하면 너 빨리 가라고 막 이래가지고 아 다시는 또 안 망상하고 막. 네, 근데 집에 오면 또 마음이 안 좋고. 그러니까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쟤는 여자 거업이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또 우리 외할머니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고 인셉션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좋은 영화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아까 손하나님이 뭐 자각몽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영화 속 상황과 내가 직접 경험한 상황을 되게 빗대어서 말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아까 꿈 얘기할 때도 저희가 그랬고 이거 코코 얘기할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뭐 돌아가신 분들 생각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야 돼. 나오는 게 이것도 좋은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뭐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 영화로 하여금 많아지는 게 참 좋은 영화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약간 점수 안 할 거예요? 네, 어. 너무 점수 안 줘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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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연장선상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자꾸 생각이 나죠. 그리고 좋은 추억도 생각이 나지만 사실은 가슴 아픈 추억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못해줬던 못 해드렸던 거. 되게 뭉클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아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치만 잘 안 되지. 물론 잘 안 되지만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영화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되게 유치하고 억지스러운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리고 뭔가 아니라 교조적으로 느껴지는 영화들도 아니 있고. 유치하거나 아.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점수는 안 드리고 네. 좋았다. 네. 갑자기 죄책감이 드네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겠다. 나는 아버지 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인셉션 할 생각. 나 이거 코코 보다가 할머니 생각나고 막 엄마 아빠도 생각나고 그러잖아. 아 맞아. 계실 때 잘해야지. 근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받자마자 나도 모르게 짜증 내고 있더라고 이미. 그래 그렇다니까. 계속 일 얘기 물어보시잖아. 엄마랑 맞아. 아빠들은. 아빠는 특히 뭐 방송했는데 뭐 무슨 방송했는데 막 오늘 그래 오늘 뭐 무슨 방송했는데 뭐 했어 뭐 라디오 그거 한 거야. 하지 그거 맨날 하잖아.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되는지 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냐면 같은 말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시니까
그게 듣기가 싫어. 왜 그럴까? 평생 들었잖아. 평생. 있어, 내 애한테. 평생 들은 얘기잖아. 맞아. 아침에 MBN에 아침에 매일 강의 참 잘 보고 있다. 8시부터 9시 10분까지 하는 거 오늘 잘하더라. 다음 주 수요일에 8시 반에 전화 옵니다. 방송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재밌게 보고 있다 해놓고 아침 8시 반에 전화가 올려요. 그럼 이때부터 약간 빡쳐 있습니다. 그걸 옆에 패널한테 풀죠. 아무 감정이 없는 옆에 패널한테 풀어요. 전투력 상승이네.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왜 이렇게 하루 일과를 물어보시다 몰라. 아니 매일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잖아. 할 말 없어서 그런 건가. 그날만 유독 통화한 날마다 그날의 일과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치, 보고 그렇게 싶은데 해서라도. 전화해서 딱히 할 얘기 없으니까 맨날 오늘 비슷한. 일은 잘했니? 뭐 밥은 맞아. 먹었니? 뭐 어. 아서포시. 근데 존나 못해. 자, 8시 반에 전화 온다니까. 8시에 생방하고 있는데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러고. 이거 나는 그래서 내가 자식 낳으면 이런 거 꼭 기억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 안 돼, 똑같아. 왜 분명히 그때 가도 나는 또 내일이 바쁠 거거든. 근데 똑같아. 내가 목소리 듣고 싶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전화를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왜 부모님의 질문에는 대답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짜증부터 이렇게 날까 귀찮고. 수천 번 했던 대답이니까. 대답 안 해도 뻔히 알고 계실 거라는 거 아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쟤들이 속마음은 안 저러는데 겉으로 이렇게 투명스럽게 대하는 거라고. 아니까 계속 전화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속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뭐 순간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맨날 만나면 야 재욱이 공부 잘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개 짜증 났거든요. 왜 물어보는 거야? 씨발 지들은 공부 잘했나 어렸을 때. 아 어릴 때부터 그랬구나. 어렸을 때 얘기 다 들었는데 공부도 저도 못했던 것들이 왜 나한테 물어봐?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삼촌이 되고 나니까 조카 오랜만에 조카 왔는데 공부 잘하냐? 물어볼 게 딱히 없어. 없어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할 얘기 없어서 쥐어 짜내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할 얘기 없어서 자꾸 남자친구 있니? 물어보고 나서 앞불사.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거 물어보네. 그래. 내가 옛날에 존나 싫어했던 짓을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질문들 생각하고 요즘 정서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 걸러내고 나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거 다 걸리고 나면 너 사람이냐? 뭐 이런 질문밖에 안 남아요. 뭐 결혼을 왜 안 하냐 이런 말도 요즘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주 봐야 질문할 거리도 생기지. 그치. 하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뻔한데 그거 다 지워버리고 나면 진짜 뭐 음식은 맛있니? 어떻게 입에 맞니?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없어. 네. 어쨌든 나 이제 정리할게. 예. 그래.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사후 세계가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해서 그런지 늘 죽음이 좀 두렵고 죽음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돼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했고 저는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그러니까 단순한 스토리텔링의 힘. 근데 단순한 게 그 단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걸로 끝내버린 영화들이 너무 많아. 우리 영화는 그냥 킬링 타임이나 해주세요 보면서 무슨 소리예요? 킬링 타임 뭐 아무 걸로나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끌고 가려면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진짜 막말로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랑 아이디어밖에 없는 신인 감독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뭐 우리나라 신인 감독들 전체 싸잡아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영화제 같은 데 가서 신인 감독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공개한 것들 보면은요 좋아요 잘 만들었고 열정 있는 거 알겠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성품을 따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인장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질 않아. 너무 많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에 600만 원으로 찍은 영화 있어요. 미행이라고. 장편 영화예요. 600만 원으로 장편 영화 찍었는데 졸라 재밌어요 보면. 그러니까 전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아이디어라도 퍼부어야 된다. 심지어 자본의 정말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 앉아 있는 디즈니도 이 정도로 아이디어를 퍼부어요. 그래서 작품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자본의 힘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맨주먹밖에 없다면 내가 그 사람들 10명 할 뿐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각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러면 또 이러겠죠. 그럼 거의 없다 네가 만들어 봐라 뭐 이딴 소리 또 나오겠죠. 네. 마이클 조던보다 농구 잘해야 농구 중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한번 네가 만들어 봐라.
600만 원 제가 쏘겠습니다. 못 만들기만 해봐 이 새끼. 네, 어쨌든 네. 저는 이 영화 10점입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2부도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루 두알 고아업 아재하면 알리자 룩백. 룩백. 감사합니다.